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원격으로 또 수업을 하게 됐는데, 자, 학교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들 결코 원격 수업이라고 나태해지고 막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학습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해낸다면 더 이렇게 효과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체계적인 생활로 여러분들이 꼭 이 원격 수업, 그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꼭 잘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각형의 무게 중심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삼각형의 외심 그리고 내심을 공부를 했었죠. 자, 한번 이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무게 중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외심은 무엇이었던가요? 또 내심은 무엇이었던가요? 줄임말이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자, 기억나나요? 네네 고객님, 네네 치킨, 이렇게 네네를 떠올리면서 먼저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외심은 자동으로 결정이 될 수 있더라. 자, 내심은 어떻게 찾았던가요?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이다. 네네 고객님이요,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이다. 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이등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심은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을 모두 그었을 때 그것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그것은 그 성질은요, 얘가 각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꼭 그 각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네,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심은요, 내심이 각에서 나왔으니까 외심은 변에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럼 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좀 멋있는 거, 네, 수직 이등분입니다. 세 변을 우리가 수직 이등분을 각각 했을 때 그 교점이 한 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른다. 그 성질은요, 변에서 나온 그 점, 변의 교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내심은 각에서 나오고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외심은 변에서 나오고 각까지,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기억나죠? 네,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무게중심에 앞서서 우선 저 뜻 하나 볼게 있습니다. 자, 중선이라는 거예요, 중선. 자, 중선이란 무엇이냐? 자, 삼각형 있을 때요,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수직 이등분 관심 없어요. 네, 그냥 이 중점을 딱 찾아. 중점을 찾고 꼭지점에서 그 중점을 쭉 이어줘요. 그때 이 선의 이름이 바로 중선이라는 겁니다. 중선. 네, 가운데를 이어준 선, 뭐 이런 뜻이 될까? 네, 중선이라는 이름이 있다. 자, 이 중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 어떤 성질을 찾아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무게중심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중선을 찾았을 때 중선 3개 그릴 수 있죠? 자, 이 꼭지점에서 여기의 중점을 찾고, 중점을 찾아서 꼭지점과 이 중점을 이어주고, 또 이 꼭지점에서 이 대변의 중점을 찾고, 그 중점과 꼭지점을 또 자를 대고 이어줍니다. 또 하나 그릴 수 있죠. 자, 여기에 꼭지점을 찾고 여기에 중점을 찾아서, 중점 이제 반으로 나누는 거지, 이 중점을 찾아서 얘를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중선은 반드시 만날 거야. 삼각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평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중선을 그을 때요, 얘가 과연 요 점을 지나가느냐,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얘가 비껴가는 경우가 전혀 없을까? 아니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려는 거예요. 자, 내심, 외심에서도 우리가 두 개의 선을 먼저 그어보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각의 이등분이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든 그 마지막 것을 우리가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모두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과연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나느냐? 결론은 만난답니다. 반드시 어쩔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점이 만들어지면서 찾아지면서 여기에 따르는 성질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내용 중에는요, 닮은 관계, 또 전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용을 해주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길이의 비나 또 다음 시간에 볼 넓이에 관련된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결론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이 무게중심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네, 이 삼각형을 우리가 판판한 종이, 딱딱한 종이로 만들었다고 할 때, 여기에 핀을 딱 꽂잖아요? 그러면 그 핀으로 이 삼각형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교과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책 돌리기 해봤어요? 선생님 학창시절에 책 돌리기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이거 좀 출석부가 좀 더 잘 들어가겠다. 얘를 이렇게 하면서 싹 돌아갑니다. 여기 선생님 학창시절에는 수분 동안 진짜 돌렸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딱 이 부분 정확히 무언가를 찾았을 때 그것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무게의 중심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 점이. 그래서 자,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203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성질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의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요. 자, 세 개의 중선이에요. 중선을 모두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점의 이름이 바로 무게중심이다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1로 내분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2대1로 나누어준다. 자, 그래서 오른쪽 이제 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가 각각 2대1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 이것을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그리고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삼각형 ABC에서 A, B의 중점을 F, 그리고 BC의 중점을 D, 또 CA의 중점을 E라고 찍었는데, 자, 이때 우리가 A에서 D를 향하는 중선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선 그리고, 그 다음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203쪽에 있는 내용을 다뤄보려는 거예요. 자, B에서 E를 향해서 중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겠죠. 한 점 만날 텐데 그 점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점을 우리가 G라고 써볼게요. 우리가 내심은 I라고 많이 표현을 했고 외심은 O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G를 보통 써주게 돼요. 자, 그래서 AB의 중선과 BE의 중선, 요게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G라고 할 때, 자, 이때 봅시다. 자, E가 AC의 중점이죠? 그리고 D가 BC의 중점이에요. 그렇다면 D와 E가 서로 각 변의 중점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이어봅시다. 이렇게 이으면 뭐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중점과 중점을 이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결론이 있죠? 자, 요 노란색과 A, B의 길이가 1대2 아니면 2대1의 길이의 비를 갖고, 그리고 요 두 개의 변이 평행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결론을 나타내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닮음이 만들어지잖아요. 삼각형 CED 하고요. 그 다음 삼각형 CAB하고 닮음이 됩니다. 어떤 닮음이 있죠? 닮음 조건 중에, 자, 여기 공통각 있고요. 그리고 평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이 동위각이 되는 거죠. 동위각인데 그 크기가 같아요. 따라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1대2로 닮은 관계에 있는 그 닮은 도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 1대2가 되듯이, 그렇다면 이 D대 AB도 1대2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 AB의 길이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 중선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요 두 개 마주보는 삼각형을 또 살펴볼까요? 마주보는 거.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맞꼭지각이 되죠? 맞꼭지각. 그 다음에 여기 세모각을 줄 때 이쪽에도 세모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모각을 줄 수 있죠? 네, 엇각이 되는 거죠.
엇각으로 두 개가 엇각인데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또 그 크기가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GAB도 역시 또 닮음이 되죠. 1대2로 닮았어요. 그때 자 봅시다.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2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대 요 길이, 요 길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대 여기 DG 대 GB 대 GA를 보면 자 1대2니까 여기도 1대2의 길이의 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또 2가 된다. 마찬가지로 요 G2도요. 여기가 길이가 얼마가 될 때 GB는 G2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1대2의 닮은 비가 형성되는 거죠. 1대2, 1대2, 1대2 이렇게 닮음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 두 개는 닮음이에요. 어떤 닮음? AA 닮음. 맞곡지각으로 그 크기가 같고 요 각과 요 각이 엇각으로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랑 여기도 같죠. 그렇죠? 요 V 표시 부분도 그 엇각의 크기가 같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 1대2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F를 이어줄 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다시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놓고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C에서 F를 우리가 그어본다고 할 때 B2와 분명히 한 점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 볼 거냐면 자, 요 점의 정체예요. 요 점을 우리가 G' G'. 여러분 혹시 프라임 찾아봤어요? G'의 어원을 찾아준다면 선생님이 감사하게 느끼고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왜 얘를 프라임이라고 하는지. 자, C와 F를 이었습니다. C와 F를 이으면 B2와 어디에선가 분명히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점을 가질 부분이 어디냐면 자, 요 G' 여기에 있는 G와 완전히 똑같은가? 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똑같다는 게 확인이 되면 세 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이쪽에서 이 G'의 위치가 이 G와 완전히 같은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AD를 우리가 이렇게 이어준다 할 때요. AD를 이을 때 G가 한 점, G'와 G가 똑같은가? G'하고 G하고 완전히 같은 위치에 있는가?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우리가 B2에서 G'를 그었을 때 만약 이 G'가 B2의 중점을 지난다? 혹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B2의 중점을 지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점이 G'라면 여기 있는 G하고 같을 수가 없죠. 여기는 지금 1대2 이쪽에 밑에 있는 거를 써줄 거 그랬어요. 네,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모두 1대2로 닮았기 때문에 1대2, 1대2로 써줄 수가 있는데 자, 이때 2대1로 나뉘어지는 점이잖아요, 이 점이. 그런데 만약 1대1로 반으로 자른다면 그 반으로 자르는 점이 있다면 요쯤에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점은 얘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이 G'가 B2를 2대1로 또는 1대2로 똑같이 나누어 놓는 점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G'하고 G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2대1이 되는지만 살펴보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A, B의 중점이었고요. A, C의 중점이었어요. 따라서 얘를 이어주게 되면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에 대해서 1대2의 길이의 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평행하게 된다.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이제 맞곡지각 여기 있죠. 맞곡지각 X. 그 다음 여기를 세모로 표시하면 저쪽이 세모죠. 어디? 저쪽. 저 멀리가 아니라 여기. 네, 이쪽이 세모가 되겠습니다. 자, 평행선에서 직선 뚫고 지나가니까 이 세모와 세모는 엇각. 그런데 평행이니까 각의 크기가 같다. 네. 그리고 아울러 여기도 동그라미 V표로 이렇게 준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또 엇각으로 그 크기가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G-EF와 G-BC는
닮았습니다. 닮은 도형이에요. 1대2의 길이를 갖는 닮은 도형입니다. 자, 여기가 1대2였으니까 여기도 1대2의 길이의 비를 갖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2대, 조금 긴 변이죠. 2대1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 따라서 삼각형에서 세 개의 중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중선을 그어요. 중선 긋고 또 이쪽에서 중선 긋고 이쪽에서 중선을 그어주면 첫 번째 이 점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 긴 선분 대 짧은 선분, 긴 선분 대 짧은 선분, 긴 선분 대 짧은 선분, 또 이쪽에 긴 선분 대 짧은 선분. 네, 그 중선에 대해서 무게 중심이 나뉘어지는 부분에서 자 2대1의 길이의 비, 또 2대1의 길이의 비, 또 이쪽에서 2대1의 길이의 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책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각형의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삼각형의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아,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밖에 엄마한테까지 들리게, 또는 아빠 출근하셨겠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동생, 형, 누나 목소리 크게.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 마음 변했냐? 막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게끔. 자, 삼각형의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자, 다 같이 시작.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1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이렇게 점으로 선분을 2대1로 나누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무게 중심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팽이 만들기도 해봤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도화지, 하드지 잘라가지고 핀 받고 테이프만 자석 붙이고 막 한번 이렇게 실습도 한번 해봤었는데, 자, 잠시 후에 보는 영상에서도 영상을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요거예요. 무게중심의 성질 첫 번째 아까 띄웠던 그 내용이 오늘 볼 내용이고,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이제 분할이 됐잖아요. 그래서 6개의 넓이가 이제 모양이 삼각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 넓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EBS 매스 보고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갑시다. 교과서가 한 권 있습니다. 손끝 위에 올려볼까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 번에 올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모든 물체에 숨어있는 이 점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지렛대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 원리는 고대 그리스에 이르러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밝혀냅니다. 지렛대 위에 놓인 두 물체의 무게 또는 힘을 각각 A와 B라고 합시다. 그리고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각각 X와 Y라고 하죠. 지렛대의 무게가 아주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면 지뢰가 수평을 이룰 때 A와 X의 곱은 B와 Y의 곱과 항상 일치합니다. 때문에 B의 힘 또는 무게가 A보다 커지거나 받침점과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떤 물체라도, 심지어 지구라도 들어올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지렛대의 원리에서 또 다른 법칙을 발견합니다. 인형 두 개가 지렛대 위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명 양쪽에선 그 무게만큼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 힘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평형을 이룬 물건들의 무게는 마치 하나의 힘처럼 받침점에서 지구를 향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받침점을 지렛대에 작용하는 무게의 중심점, 즉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무게는 몸속 약 60조 개에 이르는 세포 각각에 작용하는 중력이 모여서 몇 밀리그램의 머리카락과 몇 그램의 눈, 몇 그램의 손가락, 몇 킬로그램의 팔과 다리를 만들고 이 부분들이 모여 전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몸의 각 부분이 따로따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만 몸이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진 못하죠. 결국 지렛대 위의 물건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기울어지거나 무게중심에서 평형을 이룹니다. 세상 어떤 것이든 이 점을 받치면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죠. 이제 무게중심 찾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동생 방에 걸어줄 모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벼운 막대의 한쪽에는 2개의 공을, 그 반대편에는 1개를 달고 싶다면 어느 지점에 끈을 매달아야 할까요? 이렇게 두 물체 사이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경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공 하나의 무게를 소문자 A라고 할 때 오른쪽 B는 2A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X와 Y의 길이가 2대 1이 되는 지점에 끈을 달면 수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 3개를 더 달아서 삼각형 모양의 모비를 만들어 볼까요? 아까 끈을 달았던 지점에 공 3개의 무게가 작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점과 C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삼각형 모양의 모빌도 쉽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개구리 모양의 책받침이 있습니다. 이 책받침을 손끝에 한번 올려볼까요? 우선 무게중심을 찾아야 하는데요. 지렛대의 원리는 두 물체 사이의 무게중심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평면 도형에 이용하려면 모든 부분의 무게와 거리의 경우로 나눠서 그 교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럴 땐 핀 하나와 추가 달린 실을 이용합니다. 우선 책받침을 벽에 핀으로 매답니다. 책받침이 자유롭게 흔들릴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무게중심은 그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 항상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추가 달린 실을 달아주면 중력의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이 실이 만드는 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추가 달린 실이 지나간 두 번째 선을 얻을 수 있고 이 두 선의 교점이 책받침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 분야에서 가장 특별한 도형,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세 중선을 그려서 그 교점을 찾아봅시다. 유일하게도 삼각형은 세 중선의 교점이 추가 달린 실로 구한 무게중심과 항상 일치합니다. 삼각형의 어느 부분에서 추선을 내려도 항상 무게중심을 지나는 게 보이시죠? 덕분에 삼각형은 평면 도형이어도 금방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그 중선의 길이를 항상 2대 1로 나눕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바다를 가르는 배는 균형을 잡는 게 필수죠. 그래서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실을 때 전체의 무게중심을 계산해서 균형 있게 배치하지 않으면 출발 허가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골프에서는 공을 무게중심 위로 칠지 무게중심 아래로 칠지에 따라 공이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져서 기록을 좌우하고요. 피겨스케이팅의 다양한 동작들도 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회전의 중심축이나 점프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김연아 선수는 무게중심의 달인인 셈이죠. 세상 모든 사물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근차근 배워서 무게중심의 달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잘 보고 왔나요? 자, 이렇게 무게중심이 우리가 삼각형에서 비중이 꽤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리고 수심, 방심이라는 이 5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5개의 점이 막 이렇게 여러 시험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를 이제 줄이면서 야, 수심과 방심 뭐 필요하냐? 뭐 수학이 인생에 뭐 필요해? 이런 것처럼 수심, 방심 뭐하러 하냐?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후 세대에서는 수학이 없어질 일이 있을까? 야,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0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보이면 그거 예전에 우리가 얘기 한번 했죠? 0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를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으면 수학 없어집니다. 다 무의미해져요. 그리고 이제 뭐 노벨상 마냥 필즈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한 또는 막 매스컴에서 막 우리 학교 다 찾아와서 학생 어떻게 우리 0으로 나눌 수 있는 걸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앞으로 수학이 없어졌습니다. 막 그러면 여러분들 한마디 하세요. 우리 하승태 선생님이 0으로 나눌 수 있음을 한번 보여보라고 해서 노력해봤습니다 하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같이 매스컴도 좀 나가고 쓸데없는 분위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상당히 비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 뭐 인생에 쓸모는 없겠지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중요하냐? 사고력, 우리가 논리력, 사고력을 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중이 있고 꽤 중요한 문제니까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에 보면 점 G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다 결정을 냈습니다. 문제 1번 읽어볼까요? 자,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점 G가 무게중심이라고 결정을 냈어요. 자, 그렇다면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중선의 교점, 따라서 중선이라는 것 대변의 중점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DB와 DC의 길이가 같고 또 AE와 EC의 길이가 같게 된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중선의 성질을 살피고 그래서 길이가 2등분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x와 y의 값을 묻는데 자, x는 거의 공짜죠. 네, 중선이라는 것만 바로 안다면 무게중심이야? 중선의 교점이야. 중선은 중점을 향한 거야. 그러니까 AC의 중점이라는 거지. 요 2가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x는 바로 4가 되겠습니다. AC가 8이라고 했으니까 그 AE는 그 반, 4가 되는 거죠. 4cm가 되겠고 자,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6 주어져 있고요. y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 짧은 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6대 중선에서 무게중심으로부터 나누어지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자, 6대 y 여기에 대한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6대 y가 2대 1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전 보았듯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로부터 닮은 관계를 찾아줄 수가 있었고 그 닮은 관계가 2대 1로 또는 1대 2로 나누어진다. 닮은 비가 1대 2다, 2대 1이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6대 y가 2대 1이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게 되는 거니까 자, 이 y는 6이다. 따라서 y 양변을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3이 되는 겁니다. 자, y는 3cm, x는 4cm. 이렇게 길이를 줄 수가 있는 거다. 자, 참고로 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어떻게 왜 같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참고. 우리가 거의 공식처럼 기억을 하죠. 자, 근데 이 b라는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뤘었어요. 자, 6대 y라고 하는 거. 이 6대 y라는 거를 볼 때 우리가 y분의 6이라는 분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지. 기억 안 나죠? 네, 안 나도 괜찮습니다. 자, 6대 y가 분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2대 1이 역시 1분의 2로 같게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이게 같다예요. y분의 6과 1분의 2가 같다는 거야.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y와 1의 최소 공배수 y죠. 양변의 y를 곱해준다.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때 하나의 방법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그 결과가 같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최소 공배수 y를 곱해주는 것이 결국 6은 2y가 되잖아요. 여기에 y 곱하고 여기에 y 곱하면 그때 6은 2y와 같다는 사실인데 자,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도 2y는 6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성질을 기본으로 해서 비례식에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항상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호가 있다면 등식이 있을 때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이런 풀이가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 첫 번째 성질을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어떻게 찾는다? 세 중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그 교점, 이름이 무게중심이고요. 그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중선이 긴 것 대 짧은 것이 꼭지점으로부터 본다면 2대 1로 나누어지게 된다. 긴 것 대 짧은 것이 항상 2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단순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넓이나 또 어려운 문제들로도 접해질 거니까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하고 자신감 있게 새로운 원격 수업의 시작, 여러분들의 계획적인 삶, 계획적인 생활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우리 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화면 다 켜고 얼굴 보여주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잡담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문제도 풀어보고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